똔똔똔똔 또로로로론. 여기서 뭐 6개월에서 1년 무슨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위기 지나가면 부동산 더 크게 상승한다. 심 교수님 올해 말에서 내년에 V자 반등할 것이다. 왜? 질병 위기 끝나면은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IMF 때 V자 반등과 유사하다. 현재도 V자 반등 올 것으로 예상한다. 자, 대강 읽어보겠습니다.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 구조 문제로 그걸 수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 경기 부진이다. 질병 때문에 경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V자 반등이 가능하다. 질병 거치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반등이 올 경우 다음 상승은 더 크게 올 것. 폭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경제로 가서 기업이 살아나면 좋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으니까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이건 무슨 헛소리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지금 질병 문제가 단순 메르스 때처럼 질병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거죠.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크죠. 그때 질병 문제는 어땠어요? 중동하고 극동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적으로 문제죠. 제일 타격 입은 나라 어디예요? 시작했던 중국, 지금의 미국. 자, 어떻게 됐어요? 국경 차단했죠. 무역 급감할 것 했죠. 이미 했고 더 할 것이죠. 그래서 막 집에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러 살라. 관광 죽어나고 있죠. 머무르면서 소비 줄어들고 있죠. 팬데믹이 나오고 있고 12월 이후 3월에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질병 끝 하면 바로 경제가 살아날까요? 일단 지금 뭐가 작살났어요? 관광업, 관광산업 2조 달러. 미국도 9,100달러 손실 예상 나왔다. 그렇죠. 관광이 침체되면 뭐가 죽어요? 여행업계.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모조투어 이런데 지금 취소 문의조차 없는 상태다. 왜 취소 문의가 없어요?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미 모든 고객이 취소했기 때문이다. 100명 중 1명도 여행 가지 않으면서 개점 휴업 상태다. 작살났죠. 최악의 한 해다. 항공업계. 대형 항공사는 물론이고 저비용 항공사. 오히려 저비용 항공사가 더 작살났죠. 고사 위기에 놓였다. 그죠? 너무하죠. 70%가 6개월간 휴직한다. 경제가 이미 관광 쪽에 작살이 났다. 면세점. 김포공항이었나? 인천공항이었나? 거기는 이제 임대료를 수익의 일부로 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휴점에도 피해는 없죠. 호텔. 수익형 호텔 절대 안 되죠, 지금은. 앞으로도 안 될 거지만 지금은 특히 더 안 되죠. 자, 경상수지, 무역수지. 무역 급감했죠, 무역. 떨어졌다, 무역수지. 자, 다른 수지들. 높았던 것들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었던 것들 경상 이전 수지 빼고 다 떨어졌죠. 왜? 무역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생산이 안 되죠.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도 안 되죠. 석유, 화학 이런 거 다 생산 저하로 이어졌다. 생산 저하가 되면은 생산에 필요한 거는 원자재도 있고 만들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죠. 그 에너지가 제조 지금 체감경기 폭락했다. 57까지 떨어졌죠. 전 업종이 하회했다. 그때 금융위기 직후인 이때와 근접하다. 약품 역시 당시 이후 최대치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실직자가 6,100명씩 나온다. 매일 대기업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 매일 대기업 하나가 사라진다. 물론 대기업이 무너진 건 아니죠. 그만큼 실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 질병 끝났습니다. 출근하세요 하면은 바로 다 출근할 수 있냐? 다 복직되냐? 이거 무급휴직, 휴업, 순환휴업 같은 사례는 제외하고 진짜로 실업한 사람들, 일자리 잃은 분들에 대한 데이터죠. 이것도 실직자가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이만큼 늘었다는 거죠. 실직자가 아니라 실업급여도 못 받던, 보장이 안 되던 그런 기업에서 일하던 분들은 더 많이 잘렸겠죠.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자, 이렇게 생산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유가. 자, 유가 이틀 연속 폭락했죠. 3일 연속 오른다 싶더니 이틀 연속 떨어졌죠. 그 전까진 떨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왜? 불확실성 대두하니까.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내일에 합의가 결과가 나올 거죠. 장담 못하죠. 오펙이나 러시아에서는 미국 감산해라. 그래야 우리도 하겠다.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는 안 한다죠. 합의가 확실히 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기다가 이거 아니더라도 협의가 돼서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을 하루에 줄였다.
그러더라도 더 많은 수요가 감소됐다. 지금 그래서 생산했다가 저장고에 넣어놓은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해서 생산을 줄였다고 해서 이게 유가가 상승할 요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4월 9일날 합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진짜 이렇게 감산한다고 나왔더라도 일시적으로 유가가 폭등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죠. 결국은 해결되지 않으면 유가 하락은 이어질 거다. 수요가 감소된 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 최애기업 30불 때 버틸 기업 5곳뿐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까 어땠어요? 브렌트유 빼고 지금 다 이 모양이죠. 텍사스유 23달러죠. 버틸 수 없다. 지금 이미 한 군데 첫 파산했죠. 도미노 위험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채권자들과 해서 부채를 탕감해 주는 대신 대부분 자산 양도하는데 합의했다. 자, 이 부채 탕감하면서 여력 더 줄었겠죠. 앞으로도 셰일 업체가 40달러가 생산 원가니까 그거보다 더 받아야 되죠. 그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여기서 나오는 실직자들은 질병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출근한다? 바로 회복한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자, 그리고 그뿐만일까요? 재택근무 장기화되고 있죠. 재택근무 장기화되면 무슨 일 생겨요? 여기서 재택근무 장기화 했는데 괜찮아. 회사 운영하는데 재택근무 해도 괜찮아요. 큰 변동 없어. 그러면 무슨 일 생겨요? 사무실? 오피스? 안 들어가죠. 월세 절감 되잖아요. 재택근무해도 상관없었는데. 그러니까 오피스 공실나죠. 그리고 오피스 공실나고 상권 어때요? 직장인들이 줄어드니까 상가 공실나죠. 여기에 지금 명동, 이태원, 강남역 이런데 공실 수두룩하다. 이런 데가 지금 더 위험하죠. 왜? 임대료를 많이 쳐받았으니까. 건물주들도 어쩔 수 없죠. 비싸게 샀으니까. 상가 꼬마 빌딩에 거품이 꼈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갔고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 빨리 파산한다. 자, 자영업들 그래서 무너졌다. 자영업들 무너졌다. 뭐 생겨요? 소비 감소되죠. 이 사람들도 실직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정규직, 구인구직 파산한 만큼 줄어들겠죠. 물론 경기 좋아져서 예전에 애고했지만 버티고 나서 다시 쓸 수 있는 자영업자들도 기업도 있다. 하지만 파산해버렸으면 그거는 그만큼 다시 뽑는 일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전원평 불안이 있은 그 자리에 셀프 계산대. 왜? 캐셔들 했다가 또 번질 수 있으니까 대신에 좀 돈 들여서 셀프 계산대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질병이 끝나면 셀프 계산대를 다시 없애고 캐셔를 다시 고용할까요? 아니죠. 왜? 요거는 전기세만 내고 프로그램 유지비나 이런 거 내면 되는데 월급 줘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이걸로 대체를 다 했는데 이미 비싸서 대체 안 하고 있었는데 대체를 했는데 다시 월급 주고 이 사람들 고용하고 이거 다시 중고로 팔아가지고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질병 사태가 끝나더라도 실직자는 늘어난다. 결국은 무슨 일이에요? 질병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상가 오피스 공실은 늘어날 거고 실직자들 역시 그만큼 회복되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상황이죠. 모든 게 바뀌어요. 이거 질병 때문에 터지니까 질병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게 경제 위기로 오면서 경제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죠. 자, 그래서 이 위기에 기업 자영업 가계대출 역대급으로 증가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디지털 다루는 그 기사인데 거기에서 무슨 제목으로 됐냐면 12.16 효과 없다. 가계대출? 이거 정확한 제목은 아니에요. 역대급 증가. 집값 떨어지는 건 질병 때문이고 가계대출 늘어나는 건 12.16 효과 없는 거고. 지금 늘어나는 대출 뭐예요 다? 주담대가? 만일 늘었더라도 집을 살려고 주담대를 받는 게 아니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돈으로 마련했던 집에 대해서 주담대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계대출 대부분 뭘로 늘어나요? 신용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들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12.16 효과 없다예요.
이게 질병 때문에 생긴 일인데.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양적 완화로 질병 잡히면 부동산 상승할 것이다. 아주 재밌는 얘기죠. 자, 양적 완화하는 이유 뭐예요? 경기 안정 대책, 유동성이 돌지 않으니까 소비 활성화죠. 자, 소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인데 뭘로 해요? 일시적인 소비 금액 지원. 생활비 지원이죠, 생활비. 뭐 70%나 준다느니 다 준다느니 말은 많은데 그냥 일단 지급하고 70%만 주는 게 맞다 싶으면은 30%를 회수하는 게 낫죠. 하루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인데 뭐 경기도, 뭐 경기지역 화폐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양적 완화하는 거 RP, 환매 조건부 채권. 유동성, 현금, 준 만큼 채권으로 받아오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채권을 돌려주고 현금을 받아올 것이다.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결국은 요거는 회수할 유동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부동산 상승한다. 맞아요? 금리 인하. 금리 올리고 있었죠 원래. 근데 경제 위기 오니까 금리 내린 거였죠. 질병 잡히면은 금리 인하로 상승한다? 금리 인하가 유지되는 건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추가 공급 등 과감한 재정 투입, 무역, 금융 추가 공급 등. 자,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경우는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기업에 돈을 주면 기업이 부동산 사는 그런 나라인가요? 기업들 지금 부동산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죠.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가야지? 가계로 들어가야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생기죠.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무역금융, 무역, 아니 뭐 스타트업, 벤처 이런 기업에다 하더라. 자, 이런 데다 지급하고 있는데 유동성 증가가,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죠. 가계 M2 유동성 증가는 전체 M2 유동성 증가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더 이상 공급될 유동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그냥 유동성 증가하면 무조건 부동산 상승이야 빽 하고 있는 거죠. 교수란 작자가. 그리고 이걸로 부양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용치 않겠다. 왜? 이걸 했던 사람이 경제 위기를 불러왔으니까. 내수 중심국이 되지 않으니까 내수가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다 금액은 저기 부동산 쪽으로 쏠려 있고 먹고 살기 바쁜 상황에서 위기가 와버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거고. 왜? 그거 다 부동산의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만 높여버리면 뭐하냐. 성장된 거는 다 부동산에 박혀가지고 돌질 않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6개월 뒤부터 강남 본격 하락할 거다. 장기화되면 경기 위축 기정사실 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피할 수 없다. 부동산은요, 심리가 핵심입니다. 9.13 이후 떨어지다 왜 올랐죠?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세계 경제는 악화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유동성도 더욱 줄어가고 있었고 심리로 오른 거죠. 본격 하락돼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단은 저기 대책으로 시작해서 강남 쪽부터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질병 문제 터지면서 경제 위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쭉 떨어졌어요. 그런데 질병 끝났습니다. 이제 올라야지 이거예요? 아니죠. 이때 심리가 오른다고 살 심리예요.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데 더 떨어지죠. 경제 회복될 때까지. 심리도 심리고 돈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여력이 없는데 빚 갚느라 바쁘잖아요. 그때 손해본 것들 뭐 대출 받아서 하고 했을 테고 부동산 처분하고 했을 테고 여력이 확 줄었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요. 지금 이 등지에 급매매들 급전세들 막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유동성이 떨어졌으니까. 결론, 질병 끝 하면 집값이 오르나요? 한참 멀었다. 이거를 단순히 질병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뭐 때문에 떨어졌다? 정책 때문에 떨어졌다. 1월 20일부터 강남 3구 하락세 이때부터 시작됐다. 하락. 그런데 자꾸 떨어지는 건 질병 때문, 가계대출 늘어나는 건 정책 때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 이딴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죠. 결론은 뭐다? 지금 유동성이 안 나온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욱 안 나온다. 그렇죠. 질병 사태 끝났을 때가 무슨 상황이에요? 질병 사태 끝났을 때가 유동성이 최악일 때다. 그런데 집값이 오를까요? 절대죠, 절대. 절대 아니죠. 요즘에 이제 떨어진다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다시 오를 거예요 라고 채널의 특성상 이제는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죠. 장기화 된다. 당연히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리만 브라더스 끝났는데 올랐어요? 안 올랐죠. 경제 문제가 끝났을 때도 안 올랐어요, 집값은. 근데 질병 문제에다가 그게 경제 문제까지 퍼져가면서 그때보다 더 심한 경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끝나면 오른다? 그런 사람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교수 타이틀 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